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베트남 방문은 한반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배가하는 한편 미중 패권 대결 구도 초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푸틴의 북한 끌어안기와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 재확인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긴장이 팽팽한 아시아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 신냉전으로 프레임화한 패권 다툼이 실은 덜 이분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22일 평가했습니다.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간 대립 구도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NYT는 특히 북러 밀착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김 위원장의 수사가 눈에 띄게 적대감에 차 있었던 것과도 관련돼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아시아 내 푸틴의 활발한 활동을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러시아는 핵을 개발하면서 핵비 확산 조약을 위반하는 불량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공항에서 포옹으로 자신을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스처를 보인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좌절감의 표시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NYT는 북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접근이 아시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면 러시아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가 북한이나 베트남으로 무기류를 수출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압박받던 러시아의 돈이 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하노이 방문에서 거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국 합의의 정확한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으나 분석가들은 일부 국방과 관련된 게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시급한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 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 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러 조약의 1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은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덜어 있다며 북러 조약 전에는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으나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대거 투입하면 관리가 어렵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지만 군대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다고 현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러시아 전문가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남서부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 규모가 4월보다 9% 감소한 11만 7,9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BP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 수가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이후 2주간 불법 입국 시도가 25%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정책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1등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경우 한동안 상황을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취했던 이른바 불법 입국 시 즉각 추방 정책을 종료했을 때도 불법 입국 시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지 직후에는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줄었다가 이후 급증세로 바뀌었습니다. CBP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주민의 움직임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CBP는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달 초 불법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시 쓴 이민법 규정을 근거로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진보 진영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에 붙인 박준철 씨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0억 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해 박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2일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보면 박 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 9,3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박 이사장은 부친 박 씨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 씨의 채무와 이자 10억 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는 21일 땅집보에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박 세무사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역시 YTN의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나에게 이득도 없는데 증여세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 우리나라 증여세 기준 너무 높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안타까워도 법대로 세금은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서 박 이사장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분 넘는 침묵 끝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아버지를 막았고 반대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며 전 제 갈 길을 갔고 아버지도 아버지 갈 길을 가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의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합니다.